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업인 신약 개발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물론 더 이런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신사업 진출하는 거 굉장히 흔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신사업에 나서곤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눈독을 들였던 분야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동안 화장품과 의약품이 결합한 제품을 주로 수입해오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직접 상품을 개발에 나선 건데요. 국내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을 비롯해 안국약품, JW 중해제약 등도 잇따라 전문 자회사나 자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신라젠이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 브랜드 론칭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거 코스메슈티컬 시장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건기식 시장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예. 건강기능식품 역시 이들 기업이 활로로 선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풍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해 출시했고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도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인수하며 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라젠 역시 다른 기업의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도 따로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화장품, 건기식 이런 분야들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펫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 그리고 그쵸. 오는 2027년에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 펫 시장 역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유한양행은 의약품부터 펫푸드, 건강용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공당 역시 계열사를 통해 반려동물 유산균을 출시했고 경보제약도 동물 건강 브랜드를 론칭하며 동물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HLB의 경우 계열사를 통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 가운데 최근엔 반려동물 사료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장품, 건기식, 펫 시장 이렇게 신사업 분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추세인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수익 확보가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업인 신약 개발과 의약품 판매만으로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신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에만 최소 2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연구 개발비, 여기에 정부의 약관이나 등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펫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신사업 진출로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동호약품과 동국제약은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출시 이후 매출이 급등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계열사를 활용한 펫 사업 진출 이후 15%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진출로 성과가 또 바로 나타나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수익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렇게 나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정책이 이들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상장에 나서거나 상장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신약 개발과 의약품 매출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에서 매출을 보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사업 진출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본업에 소홀하다 이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사업 다각화에만 매달리게 되면 본업인 신약 개발이나 의약품 판매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본업이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가장 큰 모토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분야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본업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부가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들. 네, 결국 본업인 신약 개발에 매진하면서 기존 의약품과 신약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역시 실제 해당 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현실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